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네, 많이 추운 금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이 패족 위기로까지 놓였던 새누리당의 친박계 오늘 기사회생했는데요. 하지만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난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신임 정우택 원내대표, 친박 이선 후퇴 그리고 비박계 비대위원장 추천을 강조하면서 당 화합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친박계 주도의 당 수습이 과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은 제기됩니다. 비박계의 집단 탈당 가능성은 더욱 커진 분위기고요. 한편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후에도 내내 버티기로 일관하던 이정현 대표 오늘 돌연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사퇴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시점을 두고는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요.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을 연결해서 오늘 원내대표 경선 결과 당 쇄신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등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새누리당은 사선의 친박 의원인 정우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 등 현재 지도부는 전원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자, 뉴스 브리핑. 오늘은 최창렬 YTN 개건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소식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새누리당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요. 다시 네. 친박계가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네. 자, 정우택 원내대표 당선의 배경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고 또 반대표가 56표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비박에다가 친박도 어느 정도 이제 찬성을 했다라고 네.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친박과 비박 간의 그 세대결에서 비박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정의석 원내대표와 이제 나경원 그 의원 간의 그 경선도 졌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네. 이번의 경우도 역시 친박의 조직력을 깨지 못했다. 그러니까 탄핵 가결과는 좀 결이 다른 이런 이제 생각들이었던 것 같고. 네. 중립지대 의원들이 역시 그 친박 쪽에 좀 성향이 옅은 의원들도 결국은 친박 쪽에 그 가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친박의 조직력 이렇게 이제 네. 진단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당초에는 네. 이정현 당대표 이 21일 사퇴를 예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모두 총사퇴를 한 셈인데 네. 자, 아무래도 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선출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 이게 좀 안심이 된 걸까요? 그렇죠. 최근에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제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되면은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지대의 의원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나경원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읽혀졌던 거였거든요. 네. 역시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박의 전반적인 전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을 끝까지 장악하겠다, 당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관건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로 이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역시 새누리당이 역시 친박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잡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이러한 것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역시 새누리당은 친박의 정당이다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뭔가 네, 이제 네. 또 화합을 얘기했으니까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도 네. 입장을 밝히긴 했을 텐데 네. 오늘 저 비대위원장은 비박계를 추천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그럼 이 비대위원장은 과연 비박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 비박이라 하더라도 뭐 중립성이면서 친박이 좀 가까운 인사에게 어떤 넘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완전한 비박계 인사에게는 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왜 저희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최근에 그 친박계의 그 이장호 의원이 이 비박의 김무성 전 대표 등을 얘기하면서 네. 인간 이하의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수위가 높은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네.
물론 비박계 의원들도 이제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라고 해서 8명을 지목을 합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정황으로 밀어볼 때 완전히 뭐 당을 화합과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비박계 인사한테 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네. 중립적이지만 그래도 친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당내 세력 분포로 봐서는요. 예. 자, 여당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또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오늘 야3당은요, 이 친박계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정우택 원내대표 체제와 야권은 계속 냉각기를 이어가겠군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여야정 협의체가 순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개별 정당과 면담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정이 같이 모여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정우택 의원은 어쨌든 뭐 친박의 지원을 받아서 선출이 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명분이 없죠 당장. 그리고 친박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지금 탄핵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탄핵 헌재에서 심리가 이제 계속 되는 거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정국은 여야 간의 어떤 대화 국면을 가기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여쭤볼게요. 탄핵 심판 관련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 이 헌재가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답변서 오늘 마감 시한이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 변호인,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단이 등장을 했고요. 탄핵은 이유가 없고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전면전을 선포한 게 맞습니까? 일단 뭐 끝까지 헌재에서 다투겠는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또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네. 오늘 이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 위반도 증거가 없다. 이런 이제 강력한 얘기를 했거든요. 강력한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변호인단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끝까지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헌재의 심리가 예상외로 길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헌재의 심리라는 게 그 구두변론, 증인변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만약에 자권 연장을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변론이 계속 늘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와중에요. 또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지금 이제 이 탄핵 그럼 심판에 올인할 것 같은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 말이죠. 잡음이 계속 나오던데요. 이 공공기관장 인사권도 적극 행사하겠다. 뭐 거침없는 행보에 대해서 야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황교안 대행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이제 관리자로서의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상당히 좀 보수층 결집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도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복지 현장 이런 데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하더라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대통령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야당의 지금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걸 가지고 뭐 황교안 대행 체제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직은 명분이 약해 보이고요. 역시 관건은 이제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취할 때 그때 야당과의 관계가 이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황교안 대행이 야당의 시각에서 볼 때 대통령의 행보를 한다고 판단된다면 야당과 상당한 불협화음을 빚을 수가 있고 전국에 커다란 어떤 뇌관을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행이 며칠 안 됐습니다만 어떤 행보나 어떤 정치적 행위로 볼 때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다시 또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황교안 총리 대행 측이 약간 뭐 개별 정당과 면담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 야3당은 황 권한대행에게 이제 퇴진 경고까지 하고 나섰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것 이건 뭐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확실한 명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 뭐 황교안 대행이 상당히 생각보다 이제 지지율이 좋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탄핵으로 가기는 대단히 명분이 약하고 황대행을 지금 그 자리에서 역할 못하게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탄핵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황대행이 탄핵을 할 만한 그러한 어떤 헌법 법률 위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야당이 대단히 그 부분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행보를 하게 된다면 야당은 아마 전면전 선포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요. 일촉즉발의 또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개관 해설위원인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